드디어 오늘 아기상어로 전 세계를 휩쓴 바로 그 회사 더 핑크퐁 컴퍼니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자, 그럼 상장을 앞둔 지금 이 회사의 최신 성적표는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탈탈 털어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아기상어 멜로디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투자자로서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냥 그 유명한 회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돈을 넣을 만한 회사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최근 실적이 어땠는지 보고 회사의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재무 건전성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상어 다음 타자는 누구인지 미래 성장 동력과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짚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가장 궁금해하실 실적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2025년 3분기 성적표, 과연 어땠을까요? 와, 보고서를 딱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나 줄었어요. 아니, IPO를 코앞에 둔 시점에 왜 이런 실적이 나온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3분기 매출은 7.3%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보신 것처럼 25.7%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작년보다 실적이 주춤했다, 이런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매출 구성을 보니까요,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67%가 영상이나 음원 같은 핵심 컨텐츠 사업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아기상어 IP의 힘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의 IP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숙제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단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긴 좀 이르죠. 그걸 제대로 확인하려면 선입계산서 너머에 있는 회사의 근본적인 재무 체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거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빚,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146억 원이에요. 그런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은 무려 986억 원입니다. 거의 7배 가까이 많죠. 이건 단기적으로 돈 문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주 안정적인 재무 상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장부상에 찍힌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중요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올해 3분기까지 장부상으로 번 돈, 즉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인데 실제 회사 금고에 쌓인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55억 원으로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 현금을 더 잘 번다는 건 한마디로 이익의 퀄리티가 아주 높다,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무 건전성은 부채 비율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연초에 38.4%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은 18.4%까지 뚝 떨어졌어요. 더 쉽게 말하면 빚을 정말 열심히 갚아서 회사가 훨씬 더 튼튼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기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재무 체력은 아주 그냥 튼튼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아기상어 다음은 뭔지 성장 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미래 전략,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아기상어입니다. 물론 기존 영유아 세장을 공략하는 베베핀도 있지만 진짜 주목할 건 이거예요. 10대와 2030 성인들을 겨냥한 실룩이나 문샤크 같은 완전히 새로운 IP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아기상어 하나에만 목매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IP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에서 스스로의 강점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컨텐츠는 지금 전 세계 25개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다. 바로 이 글로벌 현지화 능력,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다른 회사들은 쉽게 따라하기 힘든 이들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단순히 운에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AI 음성 합성에 투자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컨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고 다음 히트작을 그냥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예측하려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위험 요인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인정한 핵심 리스크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뭐니 해도 여전히 아기상어 IP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둘째, 주력 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거 무시 못하죠. 셋째, 유튜브만 켜봐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환율 변동의 실적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강점과 약점들을 모두 모아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상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사업 다각화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인 거죠. 따라서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3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오늘 상장하는데 이 IPO 가격이 지금의 실적 둔화를 잘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비싸게 시작하면 부담스럽겠죠? 둘째, 실룩이나 문샤크 같은 새로운 주자들이 정말로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돈을 벌어오는지, 제2, 제3의 아기상어가 될 수 있을지 예리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저출산 리스크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해외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는지, 이게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기상어가 기록한 그 신화적인 성공, 그 다음 1000억 비율을 만들어낼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더 핑크퐁 컴퍼니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